오히려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보로인간 박민석입니다. 오늘은 비문학 시간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약간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1번,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도 많이 하고 인터넷 댓글로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시간 부족을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뭔 얘기일까요? 우리의 목표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는 시간 안에 잘 풀기, 이거죠. 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시간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 안에 잘 풀기가 목적인 사람이 시간을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하게 되면 잘 풀기에 대한 노력을 잘 못하게 돼요. 잘 풀기에 필요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 노력들을 몇 개를 생략하게 돼요. 그럼 결국 시간 안에만 풀 수 있는 사람이 될걸요?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시간 안에 그냥 푸는 건. 약간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공개합니다. 엥.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알고 있나요? 15분이라는 제한 시간을 줘요. 우리의 시험과 비슷하죠? 그리고 요리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요리를 완성하죠. 완성하고 그 완성한 요리 가지고 대결하는 거예요. 이 훌륭하게 완성된 연복삼이라는 요리는 우리가 비문학을 잘 푼 상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본다면 15분 안에 연복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정 15분 안에 연복삼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될까요? 그냥 빠르게 하면 되잖아. 15분 안에 요리는 할 수 있는 걸? 네, 그건 시간 안에 문제를 그냥 푸는 사람과 똑같죠. 잘 풀어야 된다면서요. 저 같으면 이 연복삼을 1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전복 손질하는 법 배우기. 저는 전복을 잘 만질 줄 몰라서 1번 과정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끓는 물에 전복을 삶는다? 손질해야 될 텐데 하는 법부터 배워야지. 전복 손질하는 걸 어디 가서 배울 텐데 배울 때 이런 생각 안 해요. 시간 안에 배워야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할 줄은 알아야 나중에 빨리 할 수 있으니까. 2번, 돼지고기, 양파, 애호박을 잘게 썬다? 양파만 예를 들어본다면 양파 까서 써는 연습할걸요? 언제까지? 되게 익숙해질 때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익숙해진 상태가 될 때까지 연습할 것 같아요. 3번, 대파와 오이를 채 썰어 접시에 담아둔다. 접시에 담아두는 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대파와 오이 중에 오이 채 써는 거 꽤 빡센 거 아세요? 오이 채 써는 건 그냥 언제나 그냥 밥 먹듯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놓을 거예요. 그래야 15분 안에 연복삼 만들기라는 그런 타이트한 상황에 이걸 빨리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오이 채 써는 거 연습할 때 시간 재면서 하지 않을걸요? 처음에는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한다. 그리고 나중에 좀 고수가 됐어요. 그럼 시간도 한번 재볼 수도 있겠죠.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거랑 국어랑 뭔 상관이야?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최근에 본 수능이에요. 수능에서 요 34번부터 37번에 해당하는 요 지문 한번 예를 들기 위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요 지문을 다 읽고 문제 딱 4문제 나왔는데 이걸 풀기 위해 필요한 과정? 아까 그 레시피처럼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한번 대충 한번 적어봤어요. 요 정도가 나오던데요. 9개의 과정? 9개의 과정은 시간 제한이 만약에 없다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돼야 되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그냥 대충 하다가 몇 개를 빼먹게 된다면 문제도 몇 개 틀릴걸요? 예를 들어 5번 렌더링에서의 화sob값 부여 과정을 이해한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 정보들이 되게 촘촘하게 모여있었고 그걸 잘 정리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문제라면 그걸 빠르게 하면 되죠. 마치 양파를 처음에 천천히 썰다가 나중에는 시간 제한 있을 땐 굉장히 빨리 썰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시간 부족을 먼저 해결하려고 맨날 시간 이러면서 지금 하는 공부의 과정을 자꾸 시간에 쫓기듯이 하게 된다면, 그리고 시간 안에 하기 위해 자꾸 방법을 바꾸려고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올바른 과정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후에 그 과정들에 익숙한 사람이 된 후에 그것들을 나중에 시간 제한이 있을 땐 빠르게 수행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즉 실력을 먼저 키우자 하는 내용이에요. 구독, 좋아요. 2번, 저는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뉘앙스는 비슷해요. 읽는 속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 오히려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경험했던 건데 최근에
되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국어 문법과 관련된 논문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런 비슷한 고민들이 드는 거죠. 논문 많이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 이 논문은 그동안 읽어왔던 글과는 전 좀 달랐어요. 읽는 사람의 이해를 고려해 쓰는 글 같지 않던데요. 뭐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처음엔 너무 낯설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짜증난다. 진짜 안 읽히고 많이 봐야 되는데 너 이렇게 보면 진짜 오래 걸리겠는걸? 계속 봤어요. 필요하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게 빨리 읽히고요. 내용 파악도 금방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 논문을 빨리 읽어야 돼. 괜히 막 빨리 읽기 위한 노력. 이런 거 하지 않았죠, 당연히. 저는 수능 국어 비문학은 좀 익숙한 지문이었고 국어 문법 논문에 해당하는 건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상 뭐 이런 차이가 아닐까요? 익숙한 것들은 빨리 읽히죠. 친구한테 DM이 엄청 길게 왔어요. 나 읽는 속도가 느린데 잠만 난독증이 있어서 이래요? 그냥 읽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 비문학만 보면 나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 푸는 게 느린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고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 그런 해결책에 대한 고민?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봐! 이러면 하루에 2지문, 적어도 2지문을 읽고 푸세요. 오답 노트하고 지문 분석하고 그런 거 다 둘째 문제예요. 그냥 읽고 푸세요. 하루에 2지문씩 매일. 매일은 너무 부담스러운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양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딱 10지문. 그 10지문을 읽고 풀고를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을 보내보세요. 그 전보다 읽는 속도가 빨라졌을걸요? 나 읽는 속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빨라졌을걸요?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글을 어떻게 빨리 읽어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싶진 않은데 방법적인 해결을 좀 하고 싶은데 방법 뭐 없나? 빨리 읽는 꿀팁 없나? 없어요. 익숙해져야 할 거예요. 이번에 대한 답은 요 정도고요. 세 번째, 그래서 비문학에서 시간 줄이는 법은 뭐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줄이기만 할 거냐? 시간을 줄여서 그거 다 어디다 쓸 거냐 이거죠. 물론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시험을 다 풀면 막 80분이 아니라 180분 되고 막 이러면 다 줄여야겠죠. 근데 줄이는 걸 먼저 초점을 딱 맞춘다면 선택 과목이랑 문학에서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 번 시간 어디다 쓰는가? 비문학에 쓰는 거예요. 비문학은 시간을 잘 쓰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비문학의 실력까지 올리겠다? 약간 맞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비문학에서 시간을 잘 쓸 생각을 하세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비문학에서 시간을 무한으로 써도 되는 건 아니잖아. 여기에 대한 답변? 어차피 무한으로 쓰는 사람 없어요. 문제 푸는 건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꽤 빨리 풀걸요? 그래도 고민이라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결정 내리는 시간. 읽는 속도가 느리다랑 다르게 또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난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 근데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막 2개 중에 헷갈려서 고민을 했다 이러면서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그 결정 내리는 시간을 줄이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시간을 비문학에서 막 쓰더라도 시간이 결국 줄어들걸요? 결정 내리는 시간. 일반적인 문제는 1분을 넘기지 마세요. 1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1분 동안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짧게 안 느껴질걸요? 보기 포함된 어려운 문제는 3분 이내. 의식하면서 풀라고요. 이건
다른 데서는 시간을 의식하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하지 말고 결정 내릴 때만 시간을 한번 의식해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헷갈리는데 1분이지. 1분 안에 무조건 안 풀면 넘어가라. 이게 아니라 1분 이내에 풀어야겠다라는 걸 계속 의식하고 그거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달라질걸요? 보기 포함된 어려운 문제 3분 넘기면 얘는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버리세요. 틀린 거라 마찬가지니까. 버리고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되돌아와서 푸세요. 근데 어차피 틀렸을 거예요. 3분이 넘어가면 좋지 않아요. 좋은 과정이 아니게 될 거예요, 이미. 틀린 과정을 쭉 해오다가 지금 미련 때문에 결정만 못 내리는 상태일 테니까 3분 안에 결정을 내린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비문학에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시간을 더 쓰더라도 결정 내리는 데 드는 그 시간을 줄이게 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드는 시간을 줄게 될걸요. 종합합니다. 시간 부족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실력 쌓는 거에 집중해라. 올바른 과정들을 다 수행할 수 있게 된 후에 그걸 빠르게 하면 된다. 2번, 읽는 속도를 올리기 위한 노력하지 마라. 익숙해지면 되는 거니까 읽는 속도가 느리다는 고민 자체가 허상일 수 있다. 비문학에서 시간을 어떻게 줄이라는 거냐? 비문학에서 시간 줄이지 마라. 시간을 써라.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야 한다. 각 영역별로 어떻게 시간을 줄여야 되고 얼만큼의 시간을 써도 되는지 다른 영상에서 말하겠다. 4번, 비문학에서 그래도 시간을 줄인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건 지문 읽기나 이해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 내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일반적인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하나를 고를 때 1분 이내라는 시간을 지켜라. 보기 문제는 3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그럼 많은 게 달라질 것이다. 요 정도?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어떤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